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루틴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운동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독서도 하고 하루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트리님의 책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목으로 내는 것 같은 자꾸 이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체력이 약간 떨어질 때는 목으로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빨리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왜 그럴까요? 지금 약간 죄송합니다. 왜 목이 힘어줄까요? 좀 괜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좀 괜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난 이틀 동안 중량을 너무 쳐가지고 몸이 피로해서 그런가요? 중량 치는 얘기하니까 또 운동하러 가고 싶네요. 참아야 돼요. 오늘은 쉬어야 돼요. 분명히. 네, 그러면 해볼게요. 사이드이드리님의 책으로 간단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시도해보세요. 왜 자꾸 목으로 소리를 내지? 성공한 사람 즉 잘 나가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들처럼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조금도 없습니다. 처음 목소리 신경 쓰지 말고 뭔가 이렇게 책 읽을 때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감정을 넣는다. 오케이.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도 좀 풀리고 혀도 좀 풀리다 보니까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해서 잘 풀리는 건 수업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만의 선곡의 방법을 차지합니다. 맞아요. 내가 이걸 또 읽으니까 생각이 나는 걸 있는데 내가 모닝 루틴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자기 개발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말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책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흉내를 내본 뒤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잘못된 점을 개선하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해보세요. 목이 진짜 불안정하네 목소리가. 그러다 보면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힘들어서 못하겠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참 재밌군 이라고 말해야 언어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아파요. 어제부터 목이 아팠구나. 어제 꿀물 마셨는데 꿀물을 조금 더 마셔서 목을 좀 나게 해야겠어요. 어쨌든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행동을 해도 잘 안 될 때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에 더해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루틴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좀 잘못된 거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것도 뭔가 매일매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개선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한 번 또 음성 파일 들어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한 것 같다, 듣기가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호감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개선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 습관에 몸에 배인 사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집니다.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하면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정신적인 성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거둡니다. 또 아이디어 생각난 거 있어요. 써버리면 안 되니까 메모를 해둬야겠습니다. 어디 갔어? 메모 뭐지? 전 책 읽을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메모하지 않으면 흘려보내더라고요. 나 목이 진짜 안 좋네? 목이 왜 안 좋지? 운동을 너무 중량을 많이 쳤나? 왜 목이 이럴까요? 꿀물을 꼭 마셔야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뭐 때문이지? 아닌데? 어제부터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이고 그래서 행동하지 않은 사람도 결국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서 잘 되었던 경험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사이드이트님께서 이거 계속 하라고 하는데 나는 좋은 습관이긴 한데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행동을 취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배웁니다. 맞아요.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이 세상은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 배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 쓰여요. 이거 뭐지? 제가 바디 로션을 다른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쓰던 거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휴, 이렇게 책임몰이 못하니까 별의별 게 다 생각나고 쓸데없는데 집중하게 되고 바로 집중이 안 되거든요. 바로 집중이 안 되니까 일단은 집중해서 몰두해서 몰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확실히 조금 뭔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조금 있다가 빨리 해서 루틴 마치고 운동하러 가야 돼 막 이러면은 마음이 급해지고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산성? 생산성은 아니고 효율성? 약간 긴장감 있게 좋긴 한데 그래도 주말이니까 뭐 어차피 오늘 운동은 꼭 쉬어야 돼요. 오늘 하면 안 되고 운동을 참 쉬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잠깐만요. 나 오늘 만약에 시대예보가 전자책으로 나왔으면
진짜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에이, 안 나왔네요. 언제 나올까요? 전자책으로. 너무 읽고 싶은데. 서점에 가서. 안 나왔어요. 지대별 예보.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내가 집중해서 몰입으로 가면은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나 생각해보니까 오늘 약간 눈이 아픈데 전자책을 읽어서 그런가? 설마 그럴까요? 우리 전자책 많이 읽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눈이 아프냐고요? 이게 뭐지? 전자파 이거 블락하는 스크린까지 이걸 뭐지? 필름까지 다 붙였는데 왜 아픈 거지?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어제 중량을 너무 많이 치면서 눈에 압력이 많이 간 것인가? 아니, 전자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확실히 좀 눈이 펴가진 것 같은데? 아니면 쉬어서 그런가? 나 진짜 궁금하네. 어쨌든 이 차례대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네, 이래서 어제까지 프롤로그를 읽었습니다. 프롤로그를 읽고 이제 차례대로 한번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신기했던 게 시면 이 책을 종이책으로 다 읽었었는데 뭐라 그럴까, 뭔가 새로운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 어차피 종이책이 있는데 종이책으로 읽을까요? 눈이 아파가지고 전자책을 봐서 눈이 아픈 건가 진짜 궁금하네. 아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면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고독은 외로움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감탄사가 나왔어요. 책 읽을 때. 진짜 막 너무 좋을 때 나오는 감탄사. 이거는 진짜 술 먹을 때 나오는 감탄사인데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왜 이 감탄사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할 수가 없네요. 독서노트 작성하고 싶은데. 저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스승은 내면에 있는 나 자신, 계속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빼면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순간. 봄의 악동으로 싹이 트는 찰나의 시간. 순간. 눈을 뜨면 갓 뽑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현생 인류가 태어난 장소가 케냐와 에티오피아라는 때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나를 잠에서 깨우는 것도 에티오피아산 커피입니다. 동물에서 인간이 된 그 순간의 비밀이 이 커피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뜻했던 커피는 이제 식어버립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처럼 식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우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괴물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만물을 삼켜버리는 괴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시간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 버린 뒤 결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거는 시간은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 버린 뒤 결코 원래 자리로 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로 자꾸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고요. 지금 현재를 즐기면 되지. 아니, 오늘 책을 읽기 시작한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는? 그래서 빅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러가지 지금 예시가 나오고요. 눈 깜짝할 사이 흘러가버린 20년의 세월 앞에 어리순절한 사람이 어디 일방 윙클뿐이겠는가. 네, 알겠어요. 그래서 순간이란 봄의 악동으로 싹이 트고 꽃방울이 젖이는 그 찰나의 시간입니다. 봄이 약동하면 이깟 꽃망울은 모두 찰나에 가격하면서도 거칠게 제 모습을 바꿉니다. 순간순간 식물들은 자신의 색깔과 자기 몸의 구조를 다채롭게 변화시킨다. 이렇듯 봄은 생명의 시작이자 찰나의 운동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을 영어로 moment, at this moment 라고 합니다. 모멘트는 정지의 시간이 아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모먼트라는 라틴어 모멘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모멘텀은 움직이는 힘, 변화 또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움직임을 이루는 한 동작은 거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불지부식간에 어느새 저만큼 멀어져 있다. 오늘 책 안 읽혀줘요. 재미없어. 이 책 안 읽을래요. 오늘은 배철이님하고 나하고 안 만나봐요. 다른 책 읽을래요. 오늘은 조금 심오한 이런 책보다 좀 쉬운 책 읽고 싶어. 그냥 슬슬 읽어지는 책 한번 새 책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왜 그러지? 오늘 이렇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이렇게 한데 오늘 책 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오늘 좀 책 많이 읽어야지 했는데 또 컨디션이 조금 안 따라주네요. 목도 아프고 책 읽는데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새 책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 아침에 이렇게 내 효율이 좋을 때 이런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다 참. 워렌 버핏 책이 있는데요. 투자자가 아니어도 일생에 한 번은 버핏에 빠져보라. 에휴. 나는 나답게 나야 되기로 했다. 엔드게임은 다들 알다시피 게임의 콘텐츠가 대부분 소비되어 얼마 남지 않은 종반전을 일컫는 게임 용어다. 엔드라는 단어가 좀 쫓기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각 사람들이 맞이하는 엔드타임은 천차만별이니 그냥 무언가를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면 좋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자. 장수 연구자들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유명한 할머니가 있다. 네.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추천책에 나왔거든요. 오, 와. 잠깐만요. 아, 진짜. 부자의 언어는 뭐지? 조던 패터슨, 이 두 가지 인생 법칙. 저는 이거 12가지 인생 법칙이 나에게 크게 제가 조금 이 종이책을 읽었는데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고요. 그리스를 한번 읽어볼까 오늘? 저는 좀 뭐라 그럴까 크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이 책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껏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게. 저도 이 책이 근데 제가 원서로 그때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법 자체가 제가 좀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예. 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나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그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그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마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거 되게 이분이 하신 말씀이신가봐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오케이.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오케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오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이거 진짜 중요해.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길에서 고양이와 마시면 쓰다듬어 주라. 오케이. anyways.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거 한번 책 한번 이거 오늘 하루 만에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 먹으면 이게 제가 좀 보기에는 대강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목차만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잘 읽을 수 있을 책일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쑥쭉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죠? 지금 그림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항 앞에 있거든요. 뭘 표현하는 것일까요? 오케이. 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러니까 몸 자세를 항상 바로 하라는 거죠. 바닥가지와 영역. 바닥가지를 먹어본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닥가지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닥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닥가지는 신경 구조가 단순하고 뇌 신경 세포인 뉴런이 커서 신경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가지가 바닥 깊은 곳에 서식하게 되고 자기 영역에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먹을 만한 부스러기 찾아 주변에 뒤척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가지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고 이런 건 별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죠. 예시 같은 거 이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닥가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꿀뚝새라고 합니다. 꿀뚝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설명하고 싶은지 그 결론이 뭔가요? 이런 뭐 이렇게, 그리고 전염성 조류 감염증 이런 것들, 이런 동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항상 영역이 중요하지만 좋은 영역은 부족하다. 그래서 좋은 영역을 찾아야 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목숨을 걸고 싸운 새들이 이런 결과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영역에 대해서 동물들의 그 예를 들어서 영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바다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휴.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본론이 나왔습니다. 폐부와 승려 신경과학, 뇌과학, 브레인 케미스트리, 뇌화학. 오케이. 뇌과학은 뉴로사이언스인데 왜 브레인으로 했나 이렇게 했더니 뇌화학이었네요. 브레인 케미스트리, 즉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폐부한 바닥까지와 승리한 바닥까지는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자존감이 높으니까. 승리와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나타나게 된다.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위축된 모습인가. 아휴, 아이린님 오늘 조금 컨디션 안 좋은 거예요? 왜 책 읽으면서 약간 짜증내려 그랬죠? 왜 사실 지금 뭐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승리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태도가 몸의 태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바로 서고 어깨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제 몸을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다 알고 나면 사람들,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도 저 사람의 걸음걸이와 행동하는 그 반경을 보면은 이 사람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위축된 모습인가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두 화학물질 세로토닌, 옥토파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처음에 운동하러 갔을 때 재밌어요. 좋고 좋은데 제가 계속 중량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약간 남성 호르몬이,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게 웨이트를 하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럴 수도 있고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깨가 펼쳐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항상 똑바로 서고 어깨를 펼쳐라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똑바로 서지고 어깨를 펼칠 수 있는 그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던 피터스님은 어떻게 뭘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오토파민 수치가 낮다는 건 승리한 바닥까지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결국 좋은 호르몬, 이거 사실 사랑과 안정의 호르몬인데 오케이.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영역 다툼에서 편 바닥까지가 연결되자고 다시 싸움에 났을 때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불평등하다. 오케이. 이처럼 잔혹하고 야만적인 분배 원칙이 경제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케이. 이 원칙을 프라이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또 예시, 이 책이 예시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신경질적인 바닥까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까지가 서로 상대를 시험하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누가 널찍한 보금자리를 차지할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로 형성된 사회관계는 무척 안정적입니다. 사회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는 더듬이를 위협적으로 치켜세우고 패자는 모래를 뻐끔뻐끔 내뿜으며 사라진다. 지금 이 현상을 인간으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내뿜어내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해보면 또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이 나타내는 바디 랭귀지들, 이 사람이 얼마나 여유있게 행동하는가. 하나의 걸음걸이를 보게 된다면 총총총총총총 걷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못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서열이 결정된다라는 거, 인간 세계에서도 저는 이런 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몸의 태도가 있거든요. 그 여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애초에 힘이 약한 바닥까지는 아예 서열섬에 끼지를 않고 낮은 지위를 감수하는 대신 팔다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쪽을 택한다. 그 팔다리를 지키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맞게 그래도 팔다리를 지켰잖아요. 반면에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가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며 편하게 배를 채우는 최상의 바닥까지는 틈만 나면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시합니다. 나 같은 저 같은 조금 예민도가 있고 불안도가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기를 항상 원하기 때문에 조금 평온하고 안정된 그 심적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서열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그 서열싸움에 계속 끼어든다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다른 바닷가지를 찾아다니며 보금자리에서 쫓아내는 그 심술을 부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대장이란 사실을 대장 안 해도 돼요. 제가 조금 짜증감이 있나 보네요. 왜 책을 읽으면서 짜증이 날까요? 왜 이렇게 바닷가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바닷가지 지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강 알죠? 내용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암컷들은 탈과 시기가 되어 껍데기가 부드러워진 짝짓기에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암컷. 우두머리 수컷의 보금자리를 주변을 어승거리며 특별한 향이나 유혹물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닥까지 이야기 도대체 인생 법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뭔가 인간 사회에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것 말고도 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닷가지가 이런저런 이제 지금 요약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3억 5천만 년을 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되게 공룡보다 오래 살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단순한 뇌와 신경계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화학이 작동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구조가 생명체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이 글의 핵심이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약간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는 조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고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사랑에 빠진 야수 앞에서 암컷 바닥까지는 껍데기를 벗고 가장 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만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자도 가장 약한 상태? 어느 순간 그 수컷도 다정한 연인에 대해 암컷을 향해 정행을 쏟아낸다. 이것은 암컷 바닥까지 껍데기가 다시 가늘어질 때까지 열흘에서 보름 정도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치른 후 암컷은 수정날을 잔뜩 붓고 느긋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원래 보금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요. 우두머리 수컷은 최고의 사냥터를 속점하다시피 하고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위풍당당한 모습 모든 암컷의 구애를 받습니다. 재미없어요. 왜 자꾸 바닥까지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대해서 여러가지 나와요. 적응성이 있어서고 자연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자연 진화는 보수적이다 라는 그 말은 생물학에서 진리로 통합니다. 진화는 대체로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니 지금 몸을 바로 세워라 라고 했는데 지위에 따른 차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과 감정이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뇌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원시적인 계산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추적하고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
만약 당신이 1단계에 있다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의리의리한 집을 차지하고 최고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최상급 구원자들, 예컨대 헌칠한 기에 딱 벌어지는 체력을 가진 남자, 혹은 창의적이고 믿음직함에 정직함에 너그러운 그 남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반면에 가장 그 최하층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뇌에서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합니다. 그렇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뇌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지위를 부여합니다. 동료들이 우리를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세로토닌.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환경, 심리적으로 더욱 강하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반응이 필요한데 최하층에서는 비상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되게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하층, 왜냐면 이게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한 거죠. 극도로 반응을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과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정신적 에너지와 체력이 빠르게 소모된다. 이거는 조금 선천적인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선천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예민한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민감한 반응을 흔히 스트레스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현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제약에 대한 반사작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하층에 속한 사람의 뇌는 아주 사소한 사건도 최악의 사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좋은 친구가 별로 없어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하층에 속한 사람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 뜻밖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에너지까지 쓰게 됩니다. 오케이. 예컨대 이럴 때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예컨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성의 유혹에 잘 넘어가거나 수준이 낮고 지저분하며 심지어 불법적인 쾌락에 선뜻 달려들 가능성이 크다. 쾌락의 기회가 드물기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일단 저지르고 본다. 와우. 와. 이게 제가 생각난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생각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 사기에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쾌락의 기회가 드물게 그런 기회가, 뭔가 이상한 것을 알면서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지르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사기치기 가장 쉬운 사람이 그걸 미치도록 믿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뭐 어떤 슈퍼카를 몰고 뭐 어떤 옷을 입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드물기에 일단 저지르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 그것에 잘 넘어갈 타겟을 명확하게 포식자가 되어서 잘 알아본다라는 것이고 본능적으로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성의 유혹에 잘 넘어가거나 수준이 낮고 지저분하면 심지어 불법적인 쾌락에 선뜻 달려들 가능성이 크다. 오마이갓. 쾌락의 기회가 드물기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그렇게 인생을 험하게 낭비하고 심지어 일찍 죽을 확률도 높아진다. 결국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환경은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 오케이.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알았네요.
왜 그럴까? 선뜻 달려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한 쾌락의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내 속의 계산기는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편하면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역시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당신에게 피해를 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으므로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깁니다. 역시 맞아요.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자신감이 넘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게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잘해야 돼요. 광배 할배에 근육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이게 여기가? 당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내 속의 계산기는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편하고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역시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당신에게 피해를 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으므로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깁니다.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자신감이 넘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불안한 경기에 눈길을 거두고 여유롭게 행동한다. 맞다니까요. 이런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와우. 너무 좋다. 현재 위치가 안전할수록 미래도 밝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획에 집중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성공한 사람들의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운동이 됐든 그 경제적 자립이 됐든 뭐 나의 선택이 됐든 성공하는 거, 여기에선 장기적인 관점 항상 얘기하잖아. 나 배고픈가? 갑자기 배가 고프지. 이 책 오늘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위치가 안전할수록 미래도 밝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에 집중한다. 그쵸? 좋은 기회가 많으므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와우, 너무 좋아요. 독서한테 해야지. 여유롭게 행동한다. 이 여유, 이게 중요한데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에 집중합니다. 좋은 기회가 많으므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맞아요. 더 큰 만족을 위해 작은 만족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사려 깊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됐다고 어쩌면 착각할 수도 있고 오만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의 행동,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이는가? 참, 그쵸? 아이디님 독서노트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뇌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때때로 뇌의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을 때 그래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그렇고, 운동을 그 전날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운동을 쉬어야 될 때 운동을 쉬었냐 쉬지 않았냐에 따라서 또 그 뇌의 효율성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수면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리고 그 전날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전날 먹은 음식도 뇌의 효율성에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할 때 계산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했던 게 나오죠.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면 계산기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은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불예측한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혼란에 빠지느냐, 그대로 잘 흡수해서 그걸 유연하게 잘 헤쳐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무수히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조화. 모든 부분이 각자의 모든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운동을 쉴 줄 아는 거. 예전에는 못 쉬었잖아요. 오늘 분명히 운동하러 갔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운동을 딱 지금 쉬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성장을 위해서라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쉬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제때제때 해내는 거, 이런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소음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적인 행위는 자동화되어야 한다. 루틴이죠. 안정되고 신뢰할 만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야 일상적인 행위에서 복잡성이 줄어들고 단순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너무 좋다. 복잡성.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하거나 생각해야 될 이 복잡성이 줄어들고 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루틴 자체가. 예측 가능하죠. 이런 현상은 어린아이 모습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모습? 식사와 수면을 일정한 시기에 하는 아이는 즐겁고 신나게 행동하지만 수면과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한 아이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잦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루틴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하시고 계시고요. 물론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규칙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정한 루틴을 매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높죠. 이게 심적으로 되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루틴, 그리고 루틴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루틴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내가 내 남자를 만나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수면에 대한 것이다. 저 가장 제일 중요한 거,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피부가 좋고 컨디션이 좋고 내 효율성, 생산성, 그 다음에 심적 상태, 이 모든 걸 하는 게 가장 하나 제 최고로 꼽으라면 수면이 수면. 근데 이 수면이 내가 정말 잘할 거야 해도 잘 되지가 않고 그 하루 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하루 동안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하루 동안의 성적표예요. 그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심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보냈는가. 내가 만약에 그날 큰 조금 감정의 요동이 있었다 이러면 수면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운동을 했나 안 했느냐, 또 쉬어야 되는데 쉬었냐 쉬지 못했냐, 그것도 수면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그날 먹은 음식도 수면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잘 때 내가 자는 환경, 이것도 수면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이 진짜 수면이라는 게 되게 복합적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의 질은 어제 수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어제 그 수면 자체는 어제 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의 성적표이다 라는 거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에 모든 걸 집중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다라는 거. 맞아요. 저는 좀 경험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항상 먼저 하는 질문이 수면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깨는 시간에 일어나는지,
근데 여기에서는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몸에 따라서 하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겨울이 되면 전 늦게 일어나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일반적인 거기에 맞추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시간, 내가 잠도 억지로 자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잠이 올 때 자고 알람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물론 학교 수업에 있는 날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좀 저자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깨는 시간에 일어나는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몸이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날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는지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충고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저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너무 늦게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나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도 그 뒷날 생산성과 효율성이 좋아요. 그럼 되는데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충고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잠을 깨는 습관은 필요합니다. 일상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안증과 우울증도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적절히 반복되는 하루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같은 시간에 잠을 깨는 거 저는 여기에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내가 깨어나게, 저는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알람을 깨고 깨어날 수는 있는데 그날 하루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다 망가져요. 충분한 내가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침을 챙겨 먹는지 묻습니다. 저는 아침 먹으면 하루 효율성, 생산성 다 떨어져요. 저랑 뭐 안 맞으시죠? 내담자에게 잠을 깨면 최대한 빨리 아침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먹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하루를 다 망쳐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좀 잠을 깨면 최대한 빨리 아침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좋습니다. 단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흡수발 혈당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복잡한 일이나 신체 활동을 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호르몬으로 혈류 속에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을 완전히 빨아들여. 그러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서 정신생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가 온종일 지속된다? 이런 시스템 오작동은 잠을 자기 전까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정 시절에 내담자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지키고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상 범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케이. 아침을 먹는 거. 다른 나쁜 습관도 내 속의 계산기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원인 때문에 내 속 계산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복잡한 양성 순환고리, 퍼즐의 피드백 룹, 출력의 입력을 늘리는 과정이 반복되어 출력의 입력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 순환작용. 오케이. 작동하면서 계산 기능이 떨어진다? 오케이. 뭐예요, 그래서? 고인체 스피커에서 귀청이 지질 만큼 큰 소음이 나서 깜짝 놀란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양선 순환고리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앰프에 전달하고 스피커가 소리를 내보냅니다. 예시 나오는데, 자, 결론을 읽어볼게요. 인간의 삶에서도 이처럼 파괴적인 순환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갑자기 그 스피커가 팍 커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 안 맞춘 거잖아요.
그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해요. 파괴적인 순환작용.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지 않고 너무 극도로 달리는 거? 너무 극도로 운동을 한다든지 너무 극도로 쉰다든지, 극도가 아니라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쉬고, 오늘처럼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뭘 얘기하시는지. 이런 현상은 보통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만 꼭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코올이나 기분의 영향을 주는 약물에 중독된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거. 술을 즐기는 사람, 술 한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기분이 좋아지고, 문제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알코올 농도가 상승한 동안에 유지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좋은 기분을 위해서 술을 계속 마셔야 한다는 것이고, 네. 그 극도로 하는 거. 그래서 술을 퍼마신 다음 날은 지독한 숙취가 밀려오고 광장공포증 같은 불안장애 시달린 사람도 비슷한 현상. 광장공포증 환자는 외출을 두려워합니다. 광장공포증의 가장 큰 요인은 공황발작. 광장공포증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이 나타난다. 대체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다 곧바로 권위주의자 성향의 연상 남편이 남자친구 의존하는 관계. 독립된 존재로 살던 시간이 아주 적거나 거의 없다. 그럼 왜 광장공포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건을 겪으면 며칠 내에 광장공포증이 나타난다. 예상치 못한 사건의 가장 흔한 예는 심장박도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다. 폐경기 여성들에게 자주 일어나는데 심리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박도수가 급격히 달라지면 심장마비에 대한 걱정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걱정이 동시에 생긴다. 특별한 사건의 예로는 결혼생활의 불안이나 배우자의 질병 후 죽음, 친한 친구의 입원이 원인이 되는데, 만약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광장공포증이 발현되지 않은, 참 길다. 결국은 그거예요. 모든 신체적인 그 지수를 중요, 너무 급격히 올리거나 급격히 내려가는 것도 좋지 않고, 심적 상태도 항상 평온한 상태, 너무 기쁘거나 너무 내려가지 않은 거, 항상 중용을 유지하는 거,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다라는 거, 지금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장공포증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길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대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학대? 오케이. 뇌와 몸과 사회를 상호작용하며 양손 순환고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자신을 쓸모없고 거짓스러운 존재라고 하고, 매우 깊은 정신적 상태, 학대. 책이 왜 이렇게 어두워. 드디어 나왔어요, 본론이. 오마이갓.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 하는 이유. 근데 알겠어요. 그 이유를 알겠는데, 제가 책에서 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나는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허리가 세워지고 가슴이 펼 수 있는 신체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제가 계속 내 몸 상태가 근육이 없어서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가슴이 이렇게 웅크려져 있어요. 근데 계속 나를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야지, 그리고 허리를 세워야지, 가슴을 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운동을 해서 이 신체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님이 조금 오늘 공격적이네요.
차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괴롭힘. 내용이 너무 어두워요. 이런 괴롭힘 당한 흔한 이유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짧게 지금.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한 사람,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때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한다. 저는 조금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고 순진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에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 착한 사람들도 자신도 화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과와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그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차피 보살 것 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휴, 왜 이렇게 자꾸 책의 내용이 막 이래요? 나 책 내용이 조금 뭘 얘기하는지 너무 책이 어두워. 몸짓 언어와 같은 양성고리 순환은 개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나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는 것으로. 내용이 그만하자 이제 진짜. 그래,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운동해야 돼요.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 당장 버리고 당신의 생활을 거침없이 말하십시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이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쓰는 거지? 못 읽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왜냐면 이런 극단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말로 함으로써 이게 나 현재의 나의 존재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니까요. 너무 막 내용이 극단적이에요. 그 다음은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지 본론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예시가 많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오고요. 엄청나게 지금 예시가 많이 넘기고 있어요, 지금. 성경도 엄청나게 나오고. 네,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자, 나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믿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무게와 제약에 억누려 행동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오케이. 어떤 사람은 원한과 증오의 늪에. 오케이, 안 읽어. 인간이면 누구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힘겨워한다. 뭐가 그렇게 힘겨운 거야? 뭐가 그렇게. 책 왜 이러죠? 모두 위도 바를만 하다. 도덕적으로 나약하게 그지없고 국가의 폭정과 자연의 약탈을 견뎌야 하는 인간에게. 왜 이렇게 비관적인 거예요? 어떤 동물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실존적 뭐가 이렇게 비관적인 거지?
자신과 인간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뭐 혐오감을 나에게 왜 혐오감이 있어요? 뭐지 도대체 이 책의 말.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을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 자존심을 떨쳐낼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하고요.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스스로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보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것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좋은 곳 저절로 오지 않고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가 없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습니다. 귀의 문을 열어 강력한 힘을 줍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목표를 정하 그곳으로 향해서 가야 한다. 위토리코 흔들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줄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위토리코 흔들림의 지옥을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에 당신 역할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지옥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거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뭐 이걸 되게 이 책이 지금 되게 유명한데요. 제가 원서를 읽으면서도 좀 읽다가 말했던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되게 비관적이에요. 극도로 부정적인 모든 표현력과 그것들 다 집합해 놓았어요. 그래 놓고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우리가 뭐 가슴을 펴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내 감정 상태가 완전히 다운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읽고 지금 기분이 되게 많이 좀 나빠졌다기보다 다운되고 암울해졌기 때문에 오늘 되게 감정이 좋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 감정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새 책을 한 권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책이 진짜 너무 비관적이야. 당신의 내는 최적화를 원한다. 이 책도 제가 읽긴 읽었는데 참 괜찮은 태도? 도파민 이슈 사고 싶
괜찮은 태도? 한번 볼까? 참 괜찮은 태도는 뭐지? 오케이. 참 괜찮은 태도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한데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기분으로는 제가 다시 감정을 세팅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책이 너무 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어서 내가 감정을 좀 한번 이 감정 큐? 감정 모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 것, 그쵸? 왜 정작 나한테는 그 말을 못해준 걸까? 누구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낯선 이에게 받은 잊지 못할 위로. 내가 참 부끄러웠던 순간.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다. 그것은 나의 오해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참 괜찮은 삶의 태도 한번 볼게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은 사람이 우산을 내밀 줄 알며.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그치. 멋지다면 쉽지 않고 쉽다면 멋지지 않을 것이다. 타인을 함부로 동정하지 않은 태도.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당당하게 살기 위해 가져야 할 한 가지. 봅시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참, 맞아요. 그쵸? 여기도 되게 예시가 많네요. 한번 본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담겨 있을 과거야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와서 나를 놀라게 만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내게 걸어오면 그의 일생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책도 되게 많이 다 예시,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뭐지? 와, 오늘 밤 책에서 이 사랑이 사라지는 건 싫어.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좋은데? 이거 지금 오디오북인가요? 전자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서재 관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책 이렇게 쇼핑하든지 보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잘 모르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그쵸? 조금 더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죠. 평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 노력하다 애쓰지 말까? 가면을 쓰고 사는데 지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부족한 탓입니다. 타인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까? 나를 인정해줘. 이래도 나를 사랑해줄 거야? 너도 결국 떠날 거야? 이런 부모에게 착하는 이 사랑으로 가는. 오케이.
오르카드 SG 말까 한번 볼까요?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날은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고, 아마 당신 하필이면 이런 때에 그를 만난 거겠죠. 어느 날은 기분이 바닥 끝까지 오케이. 가면을 쓰고 사는데 지쳤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책은 뭐 글자가 별로 없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사람들과 함께할 땐 분위기를 띄우려 실험 농담도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마음이 풀려난 비참한 꼴이 되었다. 혼자 지내는 건 나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거냐죠. 높은 자존감이라는 오케이. 허상, 자존감, self-esteem이 떨어뜨리는 요인은 도처에 산재해 있고, 이것은 우리 내에 오랫도록 상흔을 남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뇌과학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추적해 왔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체력이 제일 처음에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력이 떨어지면 그 전날에 수면에도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자주 언급되는 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방해, 무관심,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은 정서적,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이의 병리적인 수준으로 아이의 마음에 깊이 침투해 자녀를 제 뜻대로 조정하는 주 양육자의 태도로 인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몹시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현저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또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정부로도 분명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공경을 받은 경험 역시 위험 요인이라고 하고요. 결국 자존감에 낮추는 여러 요인들은 내에 영향을 미치고, 내 문제는 또 다시 다양한 자존감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방금 다양한 자존감 문제라 말한 그 이유는 낮은 자존감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취 욕구가 낮아지거나 우울증이 같은 기분장애 혹은 불안장애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성취를 지향하는 야망이 지나치게 끌어올라 성공이나 완벽감 같은 특정 가치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미국 심리학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오케이. 성취도 높고 야망도 높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야망이 적절한 수준이라면 사실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는 없다. 기대성이죠. 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이라든지 실은 적절한 수준이었던 원래의 야망을 무시한 채 더더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한다고 그것이 가장 멋진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특성이라고 선전하는 메시지가 만연하다. 윌리엄 제임스의 저 멋진 통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하게도 자존감을 높이려면 성취를 해내야 하며 그 성취를 위해선 더 큰 야망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거.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조금 책이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괜찮아요. 그래도 아이린 수고했어요.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쉬면서 뭘 먹고 다시 독서해보도록 할게요.